판단대로 권예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젯밤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우리 권예영 대표로부터 받았는데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투쟁을 그동안 해왔는데 네, 근데 당장 그러면 내일 본투표 어떡할 거냐 이래서 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좀 다소 좀 혼란스러워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밤늦게 입장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예,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실래요? 네. 원래 이 사전 선거 문제가 너무 많아서 네. 이 부실 선거를 통한 부정 선거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이제 이주호 권한대행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중앙정부청사에서 목소리를 이제 내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본투표 전날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가열차게 싸워왔는데 이제 본투표 전날만큼은 그래도 투표 동료로 같이 한번 더 이렇게 싸우자라는 취지를 정하게 되어서 전날의 집회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일 투표를 하러 가야 되는데 또 동시에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갖고 투쟁을 하면 네. 이게 유권자들이 이게 약간이라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단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취소된 건 아닌데 네. 집회는 취소하고 그럼요. 일단 본투표에 집중하고 네. 본투표 이후에 또 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은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겠다. 네, 이런 당연한 입장을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좀 몇 분의 자유파 유튜브들이 만나서 입장 정리를 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선거 의혹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본투표에 일단 투표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권을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정권 뺏기고 나면 부정선거 의혹 아무리 제기해봤자 다 개무시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내일 본투표장에 모두 나가셔서 일단 선거는 이겨놓고 응징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네. 자, 저희가 엊그저께 있었던 그 홍대 앞에서의 사일런스 디스코 네. 그거 저희가 현장 취재해서 보내드렸는데 다들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몇 분이 네. 근데 왜 그 헤드셋은 파란색이냐 그러셨는데 저도 빨간색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싶었다가 네, 행사 진행 업체는 저희와 정치 성향이 다른 분이셨어요. 그래요? 의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행사 자체에서는 원래 파란색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달라고 하면은 오히려 충돌을 빚을 것 같아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석해 드렸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는 특별히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진영으로 확연하게 갈라져 있지 않고 특히 중도층, 부동층이 많으니까 네. 빨강이건 파랑이건 함께 어울려서 2번 찍으러 가면 된다. 네. 이런 취지가 거기 담겨 있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죠. 이 영상 보시면 거기에 빨간 경광봉도 있거든요. 멸공봉. 그래서 그냥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이 아우러지는 그런 장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현장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부정선거 문제, 부실선거 문제가 너무 첨예해서 어떻게 파티를 열 수가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 행사를 열게 된 취지가 정말 지금 청년들이 많이 깨어났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의 특징은 주변 사람을 설득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스타에도 이런 자기 표현을 계속 올리는데 네. 그런 친구들이 자기 친구, 계몽 안 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놀면서 나중에 후일담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정책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였거든요. 정말 여기에 와서 정치에 무관심한 친구들이 와서 재밌게 놀고 또 자기 친구들과 홍대에서 흩어져서 그래요. 네. 이 대화 토론 방법 중에 상대를 설득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건 이게 여러 가지 경험적 연구의 결과입니다. 제일 효과적인 것은 넛지 방식이다. 그러니까 슬며시 옆구리 쿡 찔러주는 그런 방식이 상대를 설득하기가 제일 쉽다.
갑자기 막 인상 팍 쓰고서 너 그거 틀렸어 이렇게 시작하면은 100% 실패한다. 네, 마음이 다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의 사일런스 디스코도 일종의 넛지 방식의 퍼포먼스다. 그렇게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효과가 있으면 되니까. 네. 예, 꽝 잡는 게 매라고 선거에서 이기면 되니까. 네, 이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 권혜영 대표가 이번에 탄탄대로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자유대학이나 처음에 탄대청에서 시작한 탄탄대로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 정치 활동을 하게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까지 왔는데 네. 해보니까 어때요? 이런 정치 활동. 정신이 정말 없고 매일매일 바뀌는 상황을 대응하기가 빡세다는 것을 여실히 예.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싸우시는 분들이 몸이 부서져라 싸우시는구나 예. 느끼면서 저도 마인드셋을 계속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려고. 김문수 우리가 지금 이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다시 재발견하게 됐고 네.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김문수라는 사람을 지금 또 재발견하고 있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 분에 대한 거짓말이 너무 난무하고 그 레거시 미디어와 다른 이제 주류 방송사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네. 굉장히 뭔가 그 좋은 부분은 조명이 되지 않고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두 분에 대한 진가가 그 발굴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네. 대통령이면 다 할 것 같아도 안 그렇다니까요. 네, 그 김건희 여사님과 네. 대통령님에 대한 그 엄청나게 몰아가는 그 몰이가 여론몰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구나를 아주 체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유시민이 같은 자가 설란영 여사 비난하는 거 보세요.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근데 그걸 또 이재명이가 2차 가해하면서 또 변명해주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도 그것을 보호하고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과거의 정치인들이라면 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 푹 숙이고 뭐 사퇴를 하든 아니면 정말 그 대거 죄송하다고 하든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사라진 정당이 아닌가. 그 지구상에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은 그 생물 종이 뭔지 혹시 아세요? 바퀴벌. 네, 바퀴벌레. 바퀴벌레인데 이것들이 역사가 한 5억 년 이상 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는 혹시 아세요? 머리카락도 먹을 진짜 그렇지. 말하자면 다 먹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뭐든지 다 먹어치우고 그다음에 네. 끊임없이 이 바퀴벌레를 이제 그 없애려고 네. 막 이제 약을 쓰잖아요. 그 모든 약에 다 내성이 생기는 거야. 아, 그래서 뻔뻔하기가 이재명 수준으로 돼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야 이게. 맞습니다. 너무 어? 맞는 말씀입니다. 개딸들 수준으로 뻔뻔했기 때문에 이게 살아남은 거거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바퀴벌레가 지구의 주인공이냐? 그거 아니거든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예, 보이면 밟아버려야지. 바퀴벌레 얘기 좀 더 할까? 이거는 그냥 과학 상식입니다, 여러분. 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이제 지금 제주도에서 부산역으로 동대구역으로 대전역으로 거쳐서 서울 시청광장에서 밤에 저녁에 피날레 유세를 한 다음에 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을 만나러 홍대와 강남역, 저 강남의 노년역, 신노년역 맞습니다. 이쪽으로 간다고 좀 동선이 나왔는데 네. 예. 그래서 저희 청년들도 이거 따라가야 된다. 이거 반드시 응원 같이 하러 가셔야 된다. 가야 된다. 기 세워드려야 된다. 어제도 신촌에 오셨거든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은 아예 안 왔더라고요, 신촌에. 아, 그건 저기 겁나잖아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이재명 사람들을 겁을 내는 게 지금 이재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촌에 왔는데 사실 되게 한산했고 이재명 유세장은 왜냐면 주인공도 없고 뭐 아예 그냥 뭐 청년들 사실 정치에 관심 많이 없거든요. 근데 김문수가 이제 오고 주인공이 등판을 해주시니까 청년들이 완전 싹 몰려가지고 아하. 거기에 공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 김문수 후보님 인파가 한 몇 배는 한 3-4배는 더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도 이 홍대와 신노년역
그래서 이제 거리 인사, 이거는 유세가 아니고 거리 인사니까 오히려 청년들 입장에서는 후보와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네. 김은수 후보는 아니 내가 왜 방탄복을 입어? 나 네. 국민과 함께 할 건데 네. 내가 총 맞을 일 하면 총 맞겠다 이런 심정이잖아요. 진정성이 있는 후보님이시니까 이게 그 사진을 봤거든요. 두 개 예. 대비하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그 방탄유리 그 한 예. 3m 넘어서 또 있는데.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님은 무대에 완전 가까이 와도 그거를 다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후보님의 진심인 거죠. 청년들을 만나러 오겠다. 라는 진심이 있는데 이재명은 청년들 뭐 알아서 나 찍어주겠지 하는 그런 태도가 다 여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우리 권영영 대표와 탄탄대로 회원들도 분명히 자유대학 회원들과 함께 오늘 홍대로 또 네. 신노년역으로 예, 김은수 후보를 만나러 갈 것 같습니다. 자, 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번에 엄청 많이 깨어나서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 중에 김문수 후보님 안 뽑겠다는 청년들이 없거든요. 특징이 주변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막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스타나 SNS에 자기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들을 계속 퍼다 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정말 마지막까지 희망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지난 대선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꼭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탄탄대로 권영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